해수의 성질 한번 볼게요.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 교재는 몇 쪽이니? 거의 다 왔네. 많이 왔네. 절반 넘었죠. 108쪽. 교재 108쪽 한번 봐봐. 교재 108쪽. 해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양학이 시작되는 거야. 해양학.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기는 게 어디 갔니?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미니맵을 잠깐 써줄게. 미니맵. 오늘 할 거를 잠깐만 써줄게. 이쪽에다가. 오늘 할 거가 총 4개거든. 해수의 성질 4개, 바닷물의 성질 4개를 하면 되는데 이 위에다 쓰자. 위에다가 수온 제일 1번이야. 두 번째가 염분 세 번째가 밀도, 마지막으로 용존기체. 이렇게 4개만 하면 되는 거야. 중요도순이야. 지금 중요도순 매우 쉬워. 그래서 한번 수온부터 가볼게요. 수온부터. 바닷물의 온도야. 이 바닷물의 온도인데 책만 봐봐. 1번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태양 복사에너지. 당연하죠. 그치? 햇빛 많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햇빛이 적게 들어오면 바닷물이 차가워져.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밑줄 긋지마. 두 번째 봐봐. 계절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어디가 큰가. 바다 한가운데랑 그 다음에 연안. 어디가 더 커? 연안이 더 커. 왜냐면 바다 한가운데는 비열이 크니까. 물은 바다는 비열이 크니까. 그죠? 온도 변화가 덜해. 근데 연안은 육지랑 접해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심해. 여름엔 뜨거워지고 겨울엔 차가워져. 너무 쉬워. 물이 비열이 크다는 건 다 알아. 3번 등수온선은 위도랑 거의 달아. 이거 잠깐만 볼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근데 위도가 가로선이거든. 이걸 위도라 그래. 가로선을. 세로선은 경도라고 하고 가로선을 위도라 그래. 근데 등수온선을 한번 볼게. 지구에서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적도 부근이야. 그러면 적도 부근에 해수면 온도가 제일 높겠죠. 수면 온도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한 30도라고 합시다. 30도씩. 그러면 위로 가면, 고위도로 가면은 좀 차가워질 거야. 왜냐면 햇빛이 덜 들어가니까. 여기 한 25도라고 할까? 25도. 여기는 한 20도 이렇게. 이게 등수온선이잖아. 그치? 등수온선.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25도, 20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등수온선은 위도랑 나란할 거야. 가로선일 거야. 3번까지 너무 쉽죠? 여기까지 밑줄 긋지마. 그치? 4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4번. 등수온선이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해류 또는 용승의 영향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밑줄 그었죠. 요거. 요게 표층 수온 분포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 봤더니 수온선이, 등수온선이 가로선입니다. 위도랑 나란하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대체로 가로선이죠. 근데 이런데 봐봐. 여기 휘어있지 이렇게. 이런데 휘어있죠 이렇게. 왜 휘어있냐면 해류가 가니까 이렇게. 해류가 가니까 이런데도 휘어있어. 이런데도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해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등수온선이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해류가 흐른다. 또는 용승 때문에 저렇게 휜다. 등수온선이. 됐죠? 괜찮아? 너무 쉽다. 1번. 그치? 너무 쉽다. 2번으로 갈게. 두 번째로 갈게. 연직 분포야. 이번에는. 방금은 표층의 분포를 했는데 연직 분포는 뭐냐면 특정 지점을 잡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온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너무 유명한 그래프지? 고1 때도 했죠? 얼마 전에 했지, 그치? 기억나? 혼합층, 소합층, 심해층. 이 그래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안 지워지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돼.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조사해요. 그죠?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조사해요.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양학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햇빛 많이 들어오고 여기 햇빛 적게 들어오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자, 층이 총 3개로 나뉘어. 여기 온도가 비슷하고 여기 온도가 비슷해. 여기 온도는 왜 비슷해? 왜 비슷해? 여기 온도 왜 비슷해? 기억 안 나? 까먹었어? 바람이 섞어져서 온도가 비슷해. 물이 섞이니까. 여길 뭐라고 하냐면 혼합층이라고 그래.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 온도 비슷한 층 혼합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온도가 떨어져.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해. 온도가 왜 떨어져? 햇빛이 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온도가 비슷해.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해. 온도가 왜 비슷해?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 층 3개로 나뉜 거야. 좋아. 이건 쉬운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해. 혼합층이 발달했다. 지점 2군데 주고 어디가 혼합층 더 발달했어? 아니면 두 시기 여름 겨울 비교하면서 언제 혼합층 더 발달했어? 이렇게 물어봐. 이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혼합층이 두꺼워야 돼. 혼합층은 두께가 중요해. 두께. 그러니까 깊은 지점까지 섞이려면 바람이 보통 세게 불어야 해. 괜찮아? 바람이 세게 불면 많이 섞여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겠지. 그죠? 그러면 퀴즈.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요? 여름? 여름에 바람 더 세? 겨울에 바람 더 세지. 외국 살다 왔어? 외국 살다 왔어. 외국 출신이야. 겨울에 바람 더 세잖아. 근데 다른 나라도 보통 겨울에 바람 더 세. 겨울에 바람 더 세. 칼바람 불잖아. 지금 겨울이잖아. 여름에는 바람도 안 불고 덥잖아. 태풍 올 때 빼면 되지? 그죠?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 더.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는 어디에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 어디에요? 어디서 더 발달해? 모르겠어? 저위도 중위도. 중위도가 더 바람 세지. 저위도 적도 부근, 중위도 우리나라 바람 세니까. 괜찮아? 이거 알아야 돼. 그치? 겨울이 바람 더 세고 중위도가 바람 더 세. 됐어? 혼합층은 쉬워. 근데 수온약층이 뭐냐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뜻은 좀 달라. 이게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수온 차이가 중요해. 수온 차이. 어디랑 어디 수온 차이냐면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야. 이게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해. 수온 차이가 클수록 발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비교할 건데 이 흰색 그래프를 중위도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흰색 그래프 중위도라고 해볼게. 흰색 그래프. 이 그래프 위에다가 저위도를 그릴 거야. 저위도 그릴게. 중위도 표층수온이 여기면 저위도는 표층수온이 어때야 돼? 이거보다? 높아야 돼. 저위도 여기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 돼. 근데 바람은 덜 부니까 혼합층 덜 발달해야 돼. 이렇게. 근데 심해는 어때야 돼? 온도 똑같아야 돼. 저위도든 중위도든 심해는 심해야. 햇빛 아예 안 들어가. 그죠?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느껴봤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심해 유저 있죠? 그치? 심해 유저 좀 잘 못하는 사람들 심해 유저라고 하잖아. 어느 지역이든 심해 유저는 똑같아. 희망이 없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온도는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차이가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금 한 거 저위도랑 중위도를 비교하면 어디에서 수온약층이 발달해? 저위도. 여름이랑 겨울을 비교하면 언제 수온약층이 발달해? 여름. 왜냐면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할 수 있겠어? 이거 괜찮아? 좋아. 됐죠? 그래서 여기 교재는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고위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쭉 떨어져서 수온약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이게 고위도 그래프. 이 그래프가 저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됐어? 쉽죠? 그리고 교재 밑줄 하나 읽겠습니다. 수온약층이 안정층이라고 되어 있어. 수온약층은 안정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수온약층이 뭐라고? 안정층이다. 안정층이라고 되어 있지. 이걸 이제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 봐봐. 여기 흰색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여기에 지금 온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 여기보다 차갑죠? 차가우니까 무거워. 무거운 게 밑에 있어. 여기는 어때? 뜨거워. 가벼워. 뜨거우니까 가벼워.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어. 그럼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이렇게 돼 있는 걸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온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아,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대류가 억제가 되니까 여기 심해에 있는 물이 표층으로 잘 못 올라와. 표층에 있는 물도 심해로 잘 못 올라와. 물질 교환을 억제합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 그치? 그래서 심해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게임해도 잘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치? 인생이 담겨있다. 좋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한 게 수온이었어. 미니맵 확인해. 얘들아, 미니맵 확인해. 아까 막 게임 했잖아, 그치? 게임 좋아해, 형민아? 게임 좋아해? 게임 많이 해야 돼. 미니맵 보는 연습해야 돼. 미니맵 보는 연습하려고 게임 하는 거 아니야. 그쵸? 게임 실력이 곧 공부 실력이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알겠지? 시아쌤이고 하지 마. 전화 온다. 염분 가자, 염분. 염분 가자, 염분. 이거 가자, 이거. 두 번째야. 염분. 여기다 쓰세요. 염분에다 써. 염분 땡땡. 바닷물의 농도. 염분이 뭐냐면 바닷물의 농도야. 바닷물 소금물인 거 알죠? 알죠? 바닷물 소금물인데 짠지 싱거운지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바닷물은 소금물이라고는 배웠는데 사실은 소금만 있는 건 아니야. 거기 교재 봐봐. 펴볼까? 염화나트륨이 거의 한 77% 정도 있어요. 염화나트륨. 이게 소금이지, 그지? 소금이 제일 많아. 근데 다른 애들도 있어.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얘네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염류라고 그래. 염류. 중요하잖아. 밑줄 긋지 마. 염류에는 밑줄 긋지 마. 염류라고 그래. 불순물들. 해수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는 밑줄을 긋겠습니다. 염분. 이게 농도라고 그랬잖아. 염분. 정의를 밑줄 그으셔야 돼. 알아두셔야 돼. 정의. 해수 1kg 안에 녹아있는 불순물, 염류의 그램 수를 염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 계산 문제가. 특히 내신에서는 서술형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염분 계산. 그래서 정의를 알아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줄게. 봐봐. 내가 동해바다에서 물 1kg을 떠왔어. 동해바다에서. 그래서 다 증발시켰어. 그랬더니 남은 불순물이 35g이라고 하자. 35g. 그러면은 염류는 35인 거야. 쉽죠? 35야. 근데 단위가 중요해. 단위가. 여기다 써볼게. 단위.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 지금 정의가 있죠. 바닷물 1kg 안에 몇 그램 들어있니? 그램 퍼 킬로그램. 쓰세요. 그램 퍼 킬로그램. 그래서 방금 예로 들면 35g 나왔으면 35g 퍼 킬로그램 이렇게 말합니다. 해수 1kg 안에 35g 있다 이 뜻이야. 됐어? 근데 단위가 또 등장해.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단위가 다른 단위도 등장하는데 퍼센트는 아니? 기억나? 퍼센트? 형민이 아까 게임 좋아한다고 했잖아. 게임 100판 정도 하면 형민이 몇 판 정도 이겨? 한 3판 정도 이기죠? 이게 형민이의 게임 승률이야. 익숙한 숫자잖아, 그죠? 그래서 형민이의 게임 승률은 100분의 3이야. 근데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숫자 하나로 깔끔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형민이의 승률 3% 이렇게 얘기했다. 괜찮아? 이게 100분율, 퍼센트의 뜻입니다. 숫자 하나, 이거 정수만 남기려고, 그죠? 이거 깔끔한 숫자만 남기려고. 근데 여기 1000g 중에, 킬로가 1000이잖아. 1000g 중에 몇 g이니? 이거잖아. 1000g 중에 몇 g이니? 1000g 중에 35g 있어. 그럼 1000분의 35잖아. 숫자가 쓰기 어려우니까 35만 남기고 퍼센트가 아니라 천분율. 퍼밀을 씁니다. 퍼밀. 어떻게 된다고? 퍼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5g 나왔어? 그럼 35퍼밀 이렇게 하면 돼. 됐어? 35퍼밀 이렇게. 좋아.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옆에다 또 쓰세요. PSU 이렇게 줬어.
이거는 실용 염분 단위라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뜻입니다. PSU 똑같아. 35 PSU, 35 퍼밀, 35g per kg 똑같은 뜻입니다. 이 세 개의 단위가 시험 문제에 섞여서 나올 거야.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를 하나로 추가로 외우겠습니다. 이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 약 35퍼밀. 35퍼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분 계산했는데 계산 문제가 나왔어. 계산 막 했어. 다 됐어. 35g 내외가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제대로 계산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400g 나왔어. 이거 실수한 거야. 그거 400g을 답지로 낸다? 걔는 준비가 안 된 거야. 그치? 그건 실수가 아니야. 400 나왔으면 이상한 걸 느끼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거 뭐야 이거? 승률 여기 왜 있어? 밑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어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거 한번 읽어볼게. 염료들 사이의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거의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예시 하나만 보면 돼. 예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여기다 쓸게. 동해바다. 동해바다. 동해바다에서 내가 1kg 떠왔어. 1kg 떠왔어.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소금이잖아. 아, 전체를 쓸까? 전체? 1kg에 35g이 있어. 전체. 염분 얼마야? 염분 얼마야? 어떻게 읽어? 35? 퍼밀. 35퍼밀 이렇게 읽는다고. 그죠? 전체가 35g이면. 근데 여기서 35g 중에 염화 나트륨, 소금이 27.2g 있다고 하자. 실제로 이 정도 있습니다. 거기 교재 있죠? 27.2g.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이게 몇 g이지? 3.8g인가? 한 이 정도 있고 나머지 기타.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35g이에요. 여기 됐어? 오케이. 이게 동해 상황이었어. 근데 남해로 갈게. 내가 남해에서 이 짓을 똑같이 해. 그랬더니 남해에서 1kg 떠왔더니 염류가 총 염류가 40g이야. 여기 염분 얼마야? 도윤아 여기 염분 얼마야? 40퍼밀이죠. 40퍼밀. 잘했습니다. 이거 40퍼밀이죠. 얘보다 더 짜죠. 동해보다 짜죠 현재.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남해에는 소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돼? 비례식 쓰면 돼. 그냥 35대 27.2는 40대 x 이렇게 해서 비례식 세우면 된다고. 이 비율이 그대로 간다. 전체 불순물 중에 전체 염류 중에 77%, 약 77%가 소금입니다. 이 비율 안 외워도 돼. 외우지 않아도 돼. 77%가 소금이야? 그러면 남해에서도 40g 중에 77%가 소금인 거야. 그냥 비례식 쓰면 되는 거야. 쉽게. 할 수 있겠어? 여기다 해도 돼. 염화 마그네슘에다 해도 돼. 상관없어. 오케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례식 써서 푸시면 되는 게 이 염분 계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도 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쉬워. 그냥 하면 돼. 편하게. 이 비율이 깨져 있잖아? 이 비율이 깨지잖아? 그럼 문제로 낼 수조차 없어. 무슨 뜻인지 알죠?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표였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게 중요한데. 바닷물이 짜질 때도 있고 싱거워질 때도 있어. 짤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어. 그죠? 그래서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인데 1번 염분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짜지는 경우. 어떨 때 바닷물이 짜질까? 증발할 때. 증발이 잘 일어날 때. 그죠? 그럼 바닷물이 더 짤 거 아니야. 두 번째, 바닷물이 얼어붙어. 바닷물이 일부가 얼어붙으면 물 분자만 결합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바닷물은 짜겠죠. 그죠? 쉽지? 감소하는 거, 싱거워지는 거. 언제 바닷물 싱거워질까? 비가 올 때. 물 공급되니까. 그죠? 두 번째, 빙하가 녹을 때. 물 공급되니까. 세 번째, 육지로부터 강물 유입되는 거, 담수 유입되는 거. 물 공급되니까. 그럼 싱거워지겠지. 그치? 너무 쉽지? 문제 어떻게 나오냐? 빙하가 녹았을 때, 예를 들어 북극의 빙하가 녹았을 때 북극해 주변의 염분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 빙하가 녹았으니까.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다. 여기다가만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밑줄. 교재에다 밑줄 그으세요. 너무 쉽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표현해. 염분이 증발 빼기 강수랑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 증발 빼기 강수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발이 잘 될수록 염분이 높아진다 이 뜻이야. 증발이 잘 될수록 염분이 높아진다. 그지? 근데 이쪽에 강수는 적을수록 염분이 높아진다 이 뜻이야. 아, 증발이 잘 될수록 그리고 강수는 적을수록 염분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표현해. 이 관용적 표현을 알아둬야 돼. 이거 증발 빼기 강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세 개 지도 주고 A, B, C 세 지점 찍어. 그 다음에 세 지점에 증발 빼기 강수가 제일 큰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봐. 무슨 뜻이야? 번역을 하면 염분 제일 높은 곳 고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증발 빼기 강수값이 나오면 그게 크면 클수록 염분이 높은 거야. 쉽다, 쉬워. 밑에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밑에 3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표층 염분은 어떻게 분포하냐? 동그라미 1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중위도가 어때? 다른 말로 아열대 고압대에서 표층 염분 최대. 여기다가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너무 중요해. 아열대 고압대에서 표층 염분이 최대가 된다. 아열대가 몇 도야? 아열대가 몇 도야? 위도 몇 도야? 기억나? 보일 때 했던 거? 아열대가 어디게? 기억나? 기억나요? 아열대 어디? 아열대 어디예요? 기억나? 기억나? 고1 때 대기대순 하면서 살짝 나오는데 30도 그죠? 30도 위도 30도 여기다 쓰세요. 위도 30도 대략 북반구 남반구 그죠? 위도 30도 여기가 아열대입니다. 이 부분에서 염분이 최대가 돼. 왜냐면 여기는 비가 안 내려. 고기압이야, 고기압. 비가 안 내려서 제일 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야, 여기 37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다음 뭐 이런 데가 아열대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짜다. 근데 이 염분이 제일 높은 데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원 형태로 있죠. 가로선이 아니라 아까 등소음선처럼 가로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 연안보다. 그게 2번이지. 담수가 유입되는 연안 지역은 염분이 낮아져. 그러니까 육지랑 접한 부분은 강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좀 더 싱거워.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 됐죠? 바다 한가운데가 더 짜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해수가 결빙되는 극지역. 해수가 얼어붙어 극에서는. 그럼 염분 높아지겠지.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는데 그러면 염분은 낮아지겠죠.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너무 쉽다, 그치? 여기까지가 염분이었습니다. 미니맵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미니맵 확인. 세 번째, 밀도로 갑니다. 밀도. 밀도. 밀도는 무거운 정도. 밀도는 무거운 정도. 밀도식이 어떻게 될까요? 밀도식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잘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치? 그래서 쓸 때 봐봐. 써볼게. 봐야 돼. 칠판 봐. 이렇게 써. 밀도. 봤니? 봤어? 로. 봤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쓴다. 로. 이렇게 써.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지? 이상하게 쓰지 마. 부피분의 질량. 오케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이 밀도가 무거운 정도가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너무 쉽지. 차가울수록 무거워. 수온이 낮으면 차가우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워. 다 알아. 2번에다가 체크를 하세요. 2번에다가.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야.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 불순물이 들어가면 무거워져. 불순물이 들어가면 무거워져. 알고 계셔야 돼. 정리하면 찬물일수록 그리고 짠물일수록 무거워. 됐어? 찬물일수록 짠물일수록 무거워. 오른쪽 그래프만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
방금 배웠던 수온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혼합층, 수온합층, 심해층.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떨어지는 경향이야.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밀도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무거울 거 아니야. 무거우니까 밑에 있을 거냐. 무거우니까. 그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크다. 괜찮아? 여기다 필기를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밀도가 갑자기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변하지. 밀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 영역. 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밀도 약층이라고 합니다. 써두세요. 밀도 약층이라고 합니다.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 밀도 약층. 수온이 변하는 층, 수온 약층, 밀도가 변하는 층, 밀도 약층. 미니맵을 확인해 주세요. 하나 남았습니다. 벌써 끝났다고 했어요. 몇 분 지났어요, 이거? 엄청 쉽죠? 저번 주에 비하면 엄청 쉽지, 그치? 저번 주에 멘탈 터졌지?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쉬워서, 내용이 너무 쉬워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 내면 욕을 먹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을 냅니다. 다이어그램 밑에 있죠. 수온 염분도. 요거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수온 염분도. 수온 염분도. 요 수온 염분도는 이 다이어그램이 제일 중요해. 이거는 지금까지 배운 수온 염분 밀도를 한 번에 섞은 거야. 한 번에 섞어서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드릴게요. 이렇게. 보통은 Y축에 수온을 주고요. X축에 염분을 줘서 그립니다. 보통은 그래, 보통은. 수능에서는 이걸 바꿔서 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여러 학원에서 또 모의고사 같은 거 낸단 말이야. 대성학원, 뭐 시대인재학원, 뭐 별의별 학원에서 모의고사, 다양한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냈는데 이거를 바꿔서 내는 선생님들도 있어.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좀 좋진 않은 거예요. 이걸 바꾸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깊이를 의미해야 되는 거야, 깊이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야 되잖아. 자료는 항상 보기 편해야 되잖아. 그죠? 과학자들은 다 이렇겠습니다. 그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 때는 막 바꿔서 내기도 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치졸하게는 내지 않는다. 여기 다이어그램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방금 밀도를 배웠어. 이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영역이 어디냐면 이쪽이야, 이쪽. 여기.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이쪽이 밀도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고 이쪽이 저밀도 영역이에요. 그래서 등밀도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등밀도선이 이렇게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내가 다양한 해수를 관찰해. 뭐 동해에서도 관측하고 남해에서도 관측하고 서해에서도 관측하고 해가지고 다양한 바닷물의 정보를 여기다가 다이어그램에 점을 찍는 거야. 수온 염분하면. 그럼 밀도를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겠지. 됐어? 이렇게도 쓰는데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들 대학에 가시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대학에 가면 지금 지구과학 재밌니? 재밌어?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재밌다는 반응은 의외네. 이 재미없는 거만 막 들을 때 있잖아. 고등학교 때 그치? 근데 대학교 가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어. 근데 지구과학 재밌으면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해양학 실험 이런 수업 들어봐. 해양학 실험. 그러면 3일만 나가면 돼. 3일만. 3일만 수업해. 그럼 학점을 줘. 오, 개꿀이지, 그치? 근데 그 3일을 방학 때 수업하는데 집에 못 가. 왜냐면 동해바다 위에 떠 있거든. 3일 동안 내가 집에 못 가고 배에서 살아야 돼. 해양학 실험. 그럼 이제 동해바다 새우잡이 배 그거 체험하는 거야. 나가가지고 그냥 3일 동안 계속 배멀미하면서. 근데 여기 왜 가냐면 동해바다 이렇게 가. 그래서 관측기계를 집어 던져 이렇게. 그럼 관측기계가 여기서 쭉 떨어지면서 관측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관측을 해. 근데 관측기계가 여기 집어 던지자마자 여기 표면에 닿을 거 아니야, 해수면에.
닫자마자 자동으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해서 자료를 쏴줍니다. 그럼 점이 하나 찍히는데 여기 점이 찍혀요. 땀 0m 이렇게 표면 수온, 염분해서 점 딱 찍히는 거야. 0m. 그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갈 거야. 10m, 20m 짜자자장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커지겠죠. 밀도가 크니까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밀도가 클 거야. 그럼 점들이 연속으로 찍힐 텐데 어디를 향해서 찍히냐면 이쪽을 향해서 찍혀갈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0m, 10m, 20m, 30m, 40m, 50m 이렇게 찍혔어. 그 다음에 뭐 100m, 150, 200m, 250 이렇게 250m 이렇게 찍히고 이런 식으로 찍혔어. 점들이. 관측점들이. 그럼 관측 자료에 이렇게 점들만 쭉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관측한 건지도 알 수 있지. 얘가 제일 처음에 관측된 거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일 거 아니야. 요런 순서로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괜찮아?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지금 0m부터 50m까지는 수온이 비슷해. 수온이. 그래서 여기가 대략 혼합층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50m에서 250m까지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아 여기가 수온 약층이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수온이 크게 안 변합니다. 여기가 심해층이겠네.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까요? 요게 요거였습니다. 그죠? 여기다 한번 그려줄까요? 요제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 지점에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조사할 때 요 TS도 수온 염분도를 활용합니다. 괜찮아? 그려보세요. 이게 지구과학 수업은 좀 낭만적인 수업이 많아. 낭만적인 수업들이. 나중에 꼭 들어봐. 천문학 실험 이런 거 하면은 별을 보러 가요. 여러분 밤에 수업해요. 돗자리 들고 안경 들고 별 보러 가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별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지구과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그 서울대라고 하니? 학교가 좀 이상한 데다 지었어요. 관악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여기 가까워. 관악산인데 학교를 여기다 지어놓은 거야 이렇게. 진짜 그치? 학교를 잘못 지었죠? 학교를 여기다 짓고 여기 앞에다가 정문에 모양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끝에 공대 건물이 있어. 301동. 여기 지옥의 탑. 죽음의 탑. 여기 높이가 63빌딩보다 높아요. 해발고도가. 서울에서 제일 해발고도가 높은 거거든요. 여기 가면은 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도 볼 수 있어. 화장실에서 보고 있대. 되게 잘 보여. 이게 막 요즘 같은 날 2월, 지금 2월이잖아. 그치? 요즘 날씨 풀렸지. 그치? 만약에 막 비가 온다고 해. 오늘 비 안 오지. 막 해서 2월에 막 비가 와. 추적추적 비가 와. 학교에 가잖아? 버스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다 보면 눈으로 바뀌어요. 이런 데다 학교를 지어놓은 거야. 말이 되니? 여러분들은 좀 좋은 학교 가세요. 이런 데다가. 근데 막 겨울에 폭설 와. 그러면은 버스가 원래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까지밖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야. 수업 막 듣고 있었어. 수업 듣고 있었어. 근데 밖에 들어와. 많이 오네. 그래서 치료. 여기 이제 수면실이 있어. 여기서 자는 거야. 아니면 그 염화칼슘 포대들을 막 쌓아. 타고 내려오는 거야. 아니 실화야. 이거 실화야. 그치?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염화칼슘 포대 타고 귀가 한 썰 이렇게 인터넷에 막 올라와. 영상 찍어가지고 썰매 타고 오세요. 영상 찍어가지고 올라오세요. 아 그죠? 낭만이 있는 곳이지 그지?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 가세요. 아니 우리과 건물은 여기 있었어. 지구과학과. 여기. 가끔 수업을 가면요 교수님이 야외 수업을 하자 그래. 그럼 이제 가자 해가지고 여기 관악산으로 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그치? 슬리퍼 신고 가는데 가자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쵸? 그냥 가는 거야. 가면 이제 교수님 올라가면서 막 돌 암석 보면서
얘기해준단 말이야. 이 둘은 뭐다. 그치? 별로 관심 없잖아 사실. 뭐 관심 있어. 고기 끄덕끄덕하면서 가고 올라갔다 오는 게 수업이야. 이런 낭만이. 그치? 이것도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낭만적이야. 그치?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어. 나중에 꼭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대학생 때 이런 거 해봐야지. 고기잡이 배 이런 거 언제 타보겠어. 그죠? 다 했다. 오늘 너무 여유로워서. 그치? 이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요거 하면 끝납니다. 용존기체야. 이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인데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사실은 여러 가지 기체가 녹아있겠죠. 근데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외우면 되고 이 그래프를 내가 따로 그려볼 건데 여기에 해당 내용은 너무 쉬워서 뺐어. 이건 메모를 잠깐 할까?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 용해도가 커.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아. 이거는 화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찬물의 기체가 잘 녹아. 콜라를 차갑게 해야 탄산이 많이 머금어져 있어, 그치? 콜라를 끓이면 탄산이 다 날아가. 경험해봤죠, 그죠?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거야. 틀리면 그냥 콜라 끓여 먹어. 알겠죠? 콜라는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 돼. 찬물에 잘 녹아. 여기에 지금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려지는 순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도 PPT로 수업을 안 하고 물리랑 수학 이런 거는 판서를 다 합니다. 2023년 판서를 다 해요. 판서. 왜 판서를 할까? 수식 써주는 거예요. 교수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이 써지는 그림 그려지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 그래프 봐. 여기서 산소랑 이산화탄소야? 아니 그래프 봐야 돼. 이거만 보고자. 이거만 보고자. 끝났어. 다 끝났어. 산소랑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돼야 돼. 산소, 이산화탄소. 그리지 마 아직 그리지 마. 원래 이렇게 돼. 원래. 왜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차가우니까 산소랑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 근데 산소가 표층에서 튀는 거야.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표층에서 왜 그러냐 여기다 써볼게. 이유를. 표층에서 왜 이러냐. 표층에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지죠. 이 이유는 광합성 때문입니다. 광합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하니까 바닷물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햇빛이 표층까지 쫙 들어오니까 여기서 광합성에서 산소가 축적되고 이산화탄소는 소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면 이걸 중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면 산소는 적어지고요. 이산화탄소는 많습니다. 왜 그럴까?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광합성보다는 호흡이 우세한 거죠. 중층까지 가면. 근데 마지막 10층까지 가면 둘 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건 왜 그러냐면 북극 또는 남극, 극지방으로 간 차가운 해수, 찬 바닷물이 침강하면서 심해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침강,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하던 바닷물은 북극 또는 남극으로 가면 너무 차가워져서 찬물에는 기체가 잘 녹으니까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심해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의 심해로. 그래서 심해를 다 채웁니다. 북극이랑 남극에서 내려앉은 물들이.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깊은 바닷물에는. 괜찮아요? 좋아요. 이 표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을까요?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을까요? 산소가 많아요? 50m 깊이에서? 그럼 여기 50m를 싹 긋겠죠, 이렇게. 50m 긋겠죠? 그리고 산소가 많다, 그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함정카드야. 여기 봐봐. 여기 산소 이렇게 있잖아. 산소의 양은 여기 표시돼 있어. 1, 2, 3, 4, 5, 6.
근데 이산화탄소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디 있어? 밑에 있어. 45, 47, 49 클래스가 달라.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클래스가 달라. 이산화탄소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그래프를 항상 이딴 식으로 해. 문제. 축 두 개로 줘서. 축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에 교재 이렇게 돼 있고 뭐 여러분들 뭐 하이탑이나 완자 이런 거 봐도 이렇게 돼 있거든 표가. 여기에 많다는 이산화탄소보다 많다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의 비교야. 산소가 많았다 적어졌다 많아지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적었다가 많아진다 이 뜻이야. 됐어? 전 깊이에서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아 산소보다. 이게 함정 카드로 나와. 그럼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시험 공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용전기체에 대한 공부야. 근데 시험 공부다? 이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 카드까지 알아두는 게 시험 공부지. 그러면 점수 쉽게 오르는데, 그치? 한 달만 더 하면 점수는 쉽게 오르는데. 점수 올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잖아. 그죠? 어렵긴 어렵지. 근데 이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래프가 나와. 그럼 보기를 읽지 않아도 그 보기가 있겠다라고 머릿속에 착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걸 낚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이 주제별로의 함정 카드들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함정이 안 빠지는 거야. 실수도 안 하고. 실수까지가 실력이야, 그치? 실수했다. 이게 실력이야. 왜냐면 잘하는 애들은 그것까지 피하거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를. 뒤에 넘어가시면 113쪽이 있어. 113쪽. 페이지 113쪽. 네 문제 풀어볼게. 네 문제 출발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볼까? 기출 한번 풀어볼까? 몇 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봐봐. 1번.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인데 1번이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되는데 1번에 왼쪽은 그래프, 가그래프, 나그래프 왼쪽 오른쪽 이 두 그래프가 하나는 염분이고 하나는 수온이라고 합니다. 이걸 골라야 되는데 이게 기억보기죠, 그죠? 근데 가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수온이지. 왜냐면 우리는 수온 그래프를 외웠거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죠? 이게 수온 그래프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염분이 되는 거야. 염분 그래프는 외운 게 없어. 왜냐면 염분 그래프는 정해진 게 없거든. 그죠?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은 감소해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런데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 2월과 8월을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실선이랑 점선 중에 하나는 2월, 하나는 8월이야. 그럼 수온을 봤더니 여기 수온이 낮네. 얘가 2월이지. 그리고 얘 점선이죠. 얘가 8월이죠. 수온이 높으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 와서도 이 점선이 8월, 실선이 2월일 거야. 이걸 매칭해야죠. 그래서 니은. 표면에서 100m까지 염분 변화량은 2월이 크다 봤더니 이게 염분이죠. 표면에서 100m까지 염분이 거의 안 변합니다. 니은도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표층에서의 밀도는 2월이 크다. 이거 맞죠? 왜냐면 2월에 수온이 낮고 염분은 높으니까 밀도가 더 큽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여기다 필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여기가 왜 이럴까? 여기 8월에 염분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아는 사람 왜 이렇게 낮을까요? 온도가 높으면 염분이 낮아져? 온도가 높으면 염분이 낮아질까? 뭐야? 비가 와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우리나라 특징이잖아. 8월에 강수량 진짜 많잖아. 이거를 써두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근데 이걸 꼭 외우면 안 돼. 여름에는 염분이 낮아진다.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라 왜냐면은 다른 나라는 우기가 겨울일 때도 있거든.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징인 거야.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알고 계셔야 돼. 1번이었어. 2번.
2번 보면 너무 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용존기체 그래프인데 A가 산소고요. A가 산소. 그리고 B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기억. 산소의 농도는 표층에서 제일 낮다? 틀렸지. 표층에서 높습니다. 광합성 때문에. B는 이산화탄소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심해층의 산소는 극지방 표층에서로부터 공급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3번. 수괴 ABC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수괴는 물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물덩어리. 지게는 땅덩어리, 수괴는 물덩어리. 그래서 해수 3개를 조사했다 이 뜻이야. 그랬더니 기억의 밀도를 물어봤습니다. 밀도는 왼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죠. 왼쪽 그래프가 수온 염분도. 수온 염분도. 이 그래프상에서 이 우하단이 가장 고밀도 영역이야. 왜냐하면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으니까. 반대로 좌상단은 저밀도 영역입니다. 그래서 ABC의 밀도를 비교하면 A가 가장 저밀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A가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으니까 밀도는 제일 작습니다. 기억 맞아요. 니은 염분이 높은 수괴일수록 용존산소량이 많다. 보시면 염분이 가장 높은 애가 B인데 용존산소량은 제일 작잖아. 관련이 없어. 그치? 관련이 없어. 니은 틀렸어. 염분이랑 용존산소가 관련이 없네. 그 다음 디귿. B는 A와 C가 혼합돼서 생겼다. 봤더니 B는 염분이 이만큼이야. 근데 A랑 C 섞으면 B 돼? 절대 안 되지. 싱거운 거 2개 섞어서 더 짜죠? 안 된다고. 여기도 산소 제일 적죠? 그럼 얘네 둘 섞으면 이거 나와? 이거 안 나오지. 이거 틀렸다. 절대 안 된다. 마지막 4번. 4번에 처음 보는 그래프가 있네요. 나도 처음 봐. 그냥 해석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봤더니 1년 동안의 수온을 조사했습니다. 1년 동안의 수온이죠. 근데 이 0m가 표층 수온이잖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수온이 높고 겨울에는 수온이 낮네. 근데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 변화가 좀 덜하네. 왜냐면 햇빛의 영향이 좀 덜 할 테니까. 기억. 해수의 밀도는 8월이 크다. 표층에서의 밀도가 8월이 크다? 틀렸지. 왜냐면 8월이 수온이 제일 높잖아. 그럼 가볍겠죠.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울수록 밀도가 크니까 겨울이 크겠네. 니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는 작아진다. 연교차가 뭐야? 1년 동안의 차이지.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가장 높을 때가 여기, 가장 낮을 때가 여기.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100m에서는 가장 높을 때가 여기, 가장 낮을 때가 여기. 아, 차이가 얼마 안 나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연교차 작아지네요. 마지막 디귿. 해수면과 100m 사이의 연직 혼합은 8월이 활발하다. 연직 혼합이 활발하다. 이거 혼합층 물어본 거잖아. 근데 8월 잠깐 보시면 8월 여기가 표층 온도, 그 다음에 100m 여기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 수온 약층이지. 혼합이 잘 안 돼. 근데 2월 봐봐. 2월 비교 대상이 2월. 여기가 표층, 여기가 100m. 수온이 거의 비슷해. 여긴 잘 섞이는 거지. 수온이 비슷하잖아. 혼합층이죠. 2월은 혼합층이 거의 100m까지 있는 거야. 온도가 거의 비슷하잖아. 2월에 바람이 세서 혼합이 더 잘 되는 거죠. 8월은 수온 약층이 크게 발달하니까 혼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직 혼합 8월이 활발하다. 디귿 틀렸어. 됐어? 좋아. 잠깐 칠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